여러분, 이제 전쟁의 주인공은 더 이상 탱크와 전투기가 아닙니다. 하늘과 바다 심지어 땅 위를 가득 메우는 수천 대의 드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미래 전쟁의 핵심이 될 드론 항모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술 교리, 그리고 실제 훈련 사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리라는 말 조금 어려워 보이시죠? 쉽게 말해 전쟁에서 이 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 항모 교리는 플랫폼인 함정과 다종의 무인 체계인 드론을 지휘하는 지휘 통제와 군수 지원을 하나의 전투 부대로 통합해서 정찰과 전자전, 대함대잠전의 작전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규범과 절차를 말합니다. 이 드론 항모의 교리 핵심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멈티로 유무인 체계 간의 협업입니다. 사람이 승조하고 있는 전투기나 수상함, 잠수함에서 지휘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무인 체계인 드론이나 무인 체계가 주어진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휘 구조는 전술 지휘관인 함장이나 지정 지휘관이 플랫폼별로 팀 리더들을 지휘하고 팀 리더가 각 드론 편대를 지휘하는 3층 구조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 무력의 사용이나 민간 표적 즉 민간에 근접하여 작전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람이 반드시 최종 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통신이 두절되었거나 시간에 민감한 표적의 경우에는 사전 위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임무의 프로파일화입니다. 즉 정찰, 유도, 전자전 그리고 자폭 등 임무별로 자동화 수준을 휴먼 온 더 루프 또는 휴먼 오버 더 루프를 정의해 운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휴먼 온 더 루프는 자동으로 하되 사람이 감시나 개입이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드론이나 무인 무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기동을 하지만 사람이 중지나 취소 버튼을 눌러 관여할 수 있습니다. 휴먼 오버 더 루프는 사람이 미리 규칙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 무인 체계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로, 임무 시작 후에는 사람이 개입은 하지 않고 무인 체계가 알아서 표적을 탐지하고 판단 후 공격까지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은 사전 설계자나 관리자의 역할만 하고 실시간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센서와 슈터 체인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적을 보고 누가 쏘는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정찰 드론이 적을 찾아내면 공격 드론이나 미사일이 그 좌표를 받아 공격하는 구조입니다. 다중 소스 즉 위성이나 항모에 탑재된 정찰기 그리고 함정, 수중 센서, 드론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표적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고 탐지 식별 후에 지휘부가 표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어떤 드론 무기로 대응할지를 지정 실행하고, 교전 평가를 통한 효과 측정의 반복 루프를 교리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한 센서 메타데이터인 좌표, 시간, 신뢰도는 공통 포맷으로 표준화해서 이종 플랫폼 간 자동 중계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포와 전술입니다. 드론은 값이 싸고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수백 대가 동시에 공격을 해서 적의 방어를 압도하는 방식입니다. 고가의 플랫폼을 대신하여 저비용 드론을 다량으로 투입해 상대방의 방공과 대응 자원을 소모시키는 전술을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UCAV와 같은 고가치 자산은 보존하고, 소형 자폭 드론은 목표 유형 위험성에 따라 투입수를 조절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임무 유형별로 드론을 구성하는데 정찰 임무의 70%, 타격 임무의 20%, 그리고 전자전 10%로 하는 등 템플릿을 만들어서 신속한 준비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위성이나 무인 중계선을 활용한 해상 중계 노드 그리고 해양기지 등 지상 등과 같이 다중 경로를 확보하고, 하나의 링크가 실패해도 다른 링크로 자동 전환되도록 저지연다중 경로 통신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론의 자율성 수준을 표준화하는데, 예를 들어 레벨 1은 원격 조종, 레벨 3는 상황 인지 후 임무 수행, 레벨 5는 완전 자율과 같이 각 임무별로 법적인 제약에 맞춰 허용 레벨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펌웨어와 업데이트 통제로 생산과 운용 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서명 검증 절차를 강화해 사이버 하이제킹 탈취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다섯째, 동시 이착륙 절차로
다종 드론의 동시 운영 규격 즉 최대 동시 이착륙 대수, 이착륙간, 안정 간격, 우선순위 규정을 표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 회수 및 정비 루틴으로 자율 착함 로봇 암 및 배터리와 탄약 교체 스테이션 등 자동화 설비와 손상 드론에 대한 격리 검사 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상 절차로 착함 실패나 화재 탄약 사고 발생 시 즉시 안전구역 확보 격리소와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해야 했습니다. 여섯째, 모듈화 재사용성으로 배터리 센서 무장 모듈을 표준화하여 재보급을 신속화하고 손상 모듈은 신속 교체 후 수리센터로 이송하는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드론당 평균 소모율, 배터리 교체 주기, 정비 시간, 교전 손실률 등을 핵심 성과 지표인 KPI로 두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상 보급으로 작전 해역에서 드론 수리 보급을 지원할 무인 유인 보급선 모듈형을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일곱째, 전자전 대비 협동 전술로 전자전 드론이 먼저 가서 적의 레이더 링크를 무력화하고 이후 공격 드론이 진입하는 ECM 서프레스된 스트라이크 전술이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ECM 서프레스된 스트라이크 개념은 전파 교란 무력화로 적의 감시 방어를 약화시킨 뒤 그 틈을 타서 미사일 무인기 함정 등으로 목표를 타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사이버 방어로 드론 어브 데이터 링크에 대한 침투 무결성 검증, 키 관리, 복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자율 무력 사용의 범위 책임 보고 절차를 법적으로 정비하고 국제법 전쟁법과의 정합성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드론의 의사결정 로그를 남겨 사고 시 책임 추적과 법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아홉째, 단계적 검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사격 없는 연습 후 제한된 실전 연습 그리고 연합 대규모 실전 연습의 단계로 검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탐지에서 타격까지의 시간, 지휘 통제의 지연, 재보급 주기, 드론 회수율, 교전 손실 비율 등을 측정해서 교리와 장비 그리고 훈련을 반복하여 보정을 해야 합니다. 드론 항모의 작전 개념은 주요 원해에 대한 정찰과 대함, 대지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그리고 전자전, 수중 탐색, 해상 교통로 방어와 대드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유인 플랫폼인 수상함, 잠수함과 유인 항공기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이나 최종 결심을 하는 것이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무인 체계에서는 정찰과 근접 그리고 자폭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운용 모드는 평시에는 감시과 억제를 위기시는 부분적 투입과 전시에는 대량 소모전으로 모드를 구분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교정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해군들이 드론 항모 운용을 위해 실제로 훈련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터키의 아나돌루함입니다. 원래 상륙함이었지만 드론 항모로 개조해 바이락타르 TB2와 같은 무인기를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드론 항모 운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모 운용 절차인 갑판의 운용, 이착륙 우선순위, 정비 재무장 루틴을 검증했습니다. 이 훈련으로 갑판 운영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기존 유인기 항모와 달리 드론은 더 잦은 이착륙과 회수 그리고 짧은 정비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갑판에서의 동선과 정비 루틴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착함 보조인 로프와 그리퍼와 자동 회수 시스템이 무인기의 운용 효율을 크게 올린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와 예비 부품 관리의 중요성으로 드론 잦은 소모로 예비 배터리 센서 모듈 재고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실전 적용 시에는 함정 갑판의 인원을 최소화하고 자동화 비율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수 실패나 화재 등 비상에 대비하여 정확한 업무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기 규모의 값싸고 대량 무인 체계를 조달해 조합 동시 운용을 공중과 지상 그리고 해상에서 시험했습니다. 단계별로 공격형 드론, 정찰형, 카운터 드론 체계를 함께 테스트했습니다. 이 훈련으로 얻은 교훈으로는 획득과 시험 주기 단축의 효과로 민간이나 스타트업 장비를 빠르게 시험 배치하면 현장에서 문제점을 신속히 찾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휘체계 병목 현상으로 다수 드론의 동시 통제가 지휘체계와 데이터 처리를 쉽게 포화시킴을 확인하였고
저지연 통신과 데이터 융합 기능이 핵심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전 ECM 취약성으로 대규모 드론 편대는 전자전 공격에 민감하며 대응용 카운터 드론 시스템과 다중통신 경로가 필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군수 지원과 총비용 문제로 단가가 낮아도 수천 대를 운용함에 따라 보급 정비폐기 비용이 누적으로 실제의 생애주기 비용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전에 적용 시에는 빠른 획득 시험은 좋지만 운용 유지 폐기까지 포함한 비용 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전 조건을 포함한 실전 수준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스차남이라는 드론 항모급 전력을 진수했습니다. 전자기 캐터펄트를 포함한 신형 함정에서 대형과 중형 무인기의 기계식 이착륙, 고속 발사 등 운용하는 시범을 진행하여 항공 발사 체계와 무인기 전개 속도, 대형 UCAV 운용을 검증했습니다. 이 훈련으로 대형 무인기인 중대형 UCAV는 긴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원거리 발사 타격 능력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무인 항공기 발사 체계와 전자기 발사 회수를 위한 고성능 인프라가 요구되며 정비 전력 관리를 위한 추가 인프라가 필요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무인기 탑재는 전력 투사 능력에는 유리하지만 적의 정밀 타격 대항 공격에 플랫폼 자체가 집중 표적이 되는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전 적용으로 대형 UCAV 운용은 강력하지만 플랫폼 생존성을 위한 방어나 분산 등 대책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도 바게리암이라는 드론 모선을 만들었습니다. 값싼 소형 드론을 대량 투사하는 방식으로 연안원거리 해역을 위협하는 실험을 시행하였고 소모전교란 임무에 적합한 전술을 검증했습니다. 이 훈련으로 적과 드론의 대량 투사는 비용 효율적으로 주목할 만한 심리전술 효과를 확인한 반면 정확한 고가치 표적 파괴에는 한계가 있어 교란과 정밀 타격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전 적용 시 저가 드론은 충분 수량과 기동성으로 효과를 내지만 통합된 정밀 전력과 연계해야만 실질적 전략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군은 어떨까요? 2024년 11월 포항 앞바다 해상 독도함 갑판에서 미국산 모하비 드론을 이륙시켜 시험 운용에 성공했습니다. 드론 항모 운용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독도함에서 모하비 고정익 드론의 함상 이착륙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앞바다에서 상용 드론을 연계한 정찰 탐지 훈련으로 구축함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시험했습니다. 이 훈련으로 함상에서의 데이터 링크가 핵심적이었고 일부 구간에서 지연과 끊김이 발생해 위성이나 중계선 자동 페이로버 로직 도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페이로버 로직이란 주통신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백업 통신으로 전환하는 규칙과 절차로 끊김 지연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 개입 없이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안전한 통로로 넘어가게 만드는 자동 전환 매뉴얼을 말합니다. 그리고 독도함 갑판에서의 드론 이착함 절차와 인원의 동선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했고 자동 회수 장치 도입 여부가 운용 효율을 크게 좌우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멈티 연동 가능성으로 구축함에서 항모 그리고 드론으로 이어지는 센서에서 슈터 체인 기본 틀은 작동했으나 식별 신뢰도와 자동화 수준 차이로 인해 사람의 중간 승인 루틴이 빈번히 요구된다는 현실적 제약을 확인했습니다. 함재 UCAV와 해상용 자동 회수 장치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실전 적용 시 저지형과 다중통신망 구축으로 위성과 해상 중계 부표인 무인 중계기 보강이 필요하며 갑판 자동화로 로봇암의 자동 체결 그리고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인원 리스크와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멈티 전술 규범 정립으로 사람 최종 승인 특히 민감한 표적은 유지하되 시간 민감 표적에 대한 사전 위임하는 룰셋을 만들어 지연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미국과 터키 등과의 연합 실습을 통해 데이터 표준과 링크 호환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 해군과 우리 해군들이 실시하였던 훈련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휘 통제와 통신이 전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드론 항모 운영의 성공은 양질의 실시간 데이터 연결에 달려 있었습니다. 둘째, 자동화가 생산성의 핵심입니다. 갑판 운영과 정비 그리고 배터리 교체의 자동화 수준이 운용률을 결정했습니다. 셋째, 전자점 환경에서의 검증 필수입니다. 실제 전자점 환경에서의 반복 훈련으로 페일세이프와 자율 규칙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넷째로 군수 지원 생애 주기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가가 낮아도 대량 운용의 총 비용은 커지는 점을 훈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섯째로 법과 교정 규칙의 사전 정립입니다. 자동화와 자율성 수준이 올라갈수록 법적 윤리적 규범과 기록 로깅이 필수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독도급을 업그레이드하고 시범용 드론 항모를 거쳐 신조 전환의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 인프라 우선 투자로 저지연 위성과 해상 중계 그리고 메쉬 네트워크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자동화와 정비 인프라 도입으로 갑판 자동화 로봇 정비 스테이션 해상 보급선 준비가 필수입니다. 연합합동 훈련 활성화로 데이터 표준과 교정 규칙 그리고 실제 수행하는 전술 기법 절차 등 전술 절차와 호환성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법과 윤리 프레임 조속 확립으로 자율 공격 체계의 책임 소재와 운영 규범을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드론 항모 시대의 실전 시나리오와 미래 전쟁 양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